자, 예,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시고요. 네. 아직 많이 안 들어오셨네요. 네, 오늘 뭐 스포츠 경기 있나요? 네. 오늘따라 유난히 적은 것 같은데요. 네. 네, 자, 일단 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여기 뭐 방송 제목은 이제 뉴스를 보는 시간과 수익률은 뭐 반비례한다, 뭐 이걸 써놨는데, 일단은 이제 시간에서 이건 아까 시간에 전에 이제 그 써놓은 저 방송 제목이라서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해놨는데, 시간에서 지금, 예, 정영훈님 어서 오세요. 시간에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비료주들이 일제히 급등했거든요. 비료, 뭐 사료 이런 것도 올라갔고요. 농업 관련주들이 크게 올라왔는데 특히 비료주들이 거의 상한가 들어왔거든요. 시간에서. 그래서 지금 왜 이게 시간에서 상한가 갔냐면 중국 있죠. 중국이 또 그 아마 2년 전에 기억하실 거예요. 21년도 그때 그 요소 수출을 막았죠. 그때 요소. 그래가지고 그때 왜 우리 경유차 끌고 다니시는 분들, 특히 화물차 차주분들 왜 그때 요소수 구한다고 막 난리도 아니었죠 그때,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사가 나와서 오늘 저기 뭐야 시황은 짧게 얘기하고 최대한 관련주들 그 동향을 쭉 한번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광현님도 어서 오세요. 네. 저도 이제 차 한 대 제가 저기 뭐 제 차 중에 하나가 또 그 저기거든요. 경유차 렉스턴인데 저도 아까 시간에서 상한가 가길래 바로 요소수 한 통 주문했습니다. 네. 네, 평상시에 차를 운전을 많이 하지는 않는데 아무튼 네, 제 차도 이제 경유차가 하나 있어서 네, 그 저기 뭐야 주문 하나 했어요. 네, 요소수 10리터짜리 네, 얼마 안 하죠, 그죠? 네. 여러분도 저기 경유차 혹시 지금 끄시는 분들 있으면은 하나 빨리 주문하세요. 네. 뭐 요번에는 이제 물량을 좀 많이 확보해서 별일 없을 수도 있는데 또 시끄러워질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2년 전에 그 기억이 나가지고 일단 하나 주문해 놨습니다. 어차피 뭐 요소수가 거의 지금 다 떨어져 가고 있어서 안 그래도 채워야 되니까 하나 주문해 놨는데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뒤에서 또 얘기하죠. 네. 자, 일단은 이제 그 오늘 일단 뭐 지수는 뭐 짧게 얘기하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거 이쪽으로 빼놓고요. 네. 일단 이제 오늘 그 코스피 지수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코스닥이 한 2배 가까이 더 많이 빠졌죠. 그렇다고 해서 뭐 추세가 바뀌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횡보하고 있는데 시황은 짧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핵심만 얘기할게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계속 흐름이 약하죠. 그렇죠? 네. 약한 이유는 뭐냐면 네. 그 기관이 또 팔아서 그래요. 최근에 이제 그 8월 중순부터 반등이 좀 나오다가 최근에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다시 이렇게 떨어지죠. 네, 지수부터 먼저 얘기를 하자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그죠? 요거는 기관이 다시 팔아서 그렇습니다. 앞에서 왜 여기 지수의 흐름이 좀 안 좋을 때 그때 누가 팔았죠? 금융투자. 기관 중에서도 이제 금융투자가 매도를 좀 많이 했잖아요. 그때 그 영향이 있었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자, 잠깐 보여드리면 네, 외국인은 뭐 크게 팔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조용한데 뭐 앞에랑 똑같습니다. 일별 현황을 보시면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죄송합니다. 기관이 최근에 보면 뭐 8월 말쯤이죠. 뭐 그냥 좀 사거나 팔아도 조금 팔고 막 그랬는데 다시 금융투자가 팔기 시작합니다. 연기금도 계속 팔고 있고 그러니까 보험도 같이 팔죠. 그래서 지금 기관에서 매도 물량이 나와서 코스피 지수 분위기가 별로 안 좋죠. 네. 근데 이제 기관이 계속 파는 건 아니니까 요 기관의 매도 물량이 멈추면 다시 또 지수가 올라오니까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코스닥이 더 많이 빠진 이유는 뭐냐면 2차전지 쪽에서 하락이 많이 나왔어요. 2차전지 뭐 예를 들어서 코스피 쪽에도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하락이 좀 많이 나온 것들은 대부분 2차전지예요. 포스코홀딩스가 오늘 마이너스 2% 빠졌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조금 빠졌죠. 근데 이게 지금 여기 직전 저점이 지금 깨질 듯 말 듯 좀 위태위태해 보이죠? 네. 근데 여기 이제 코스닥 쪽에 시가총액 1위, 2위인 에코프로가 지금 2위죠. 여기는 지금 100만원을 오늘 장중에 깼었어요. 예. 7월 말에 그 150만원까지 돌파했었죠.
이거는 뭐 잘 갔다기보다 이건 미친 거였죠 정말. 근데 이제 8월 말에 시간에서 대량 거래가 한번 보이고, 그리고 이제 9월 초부터 이제 쭉 떨어집니다. 9월 1일 날은 마이너스 6%, 자 9월 4일 날은 자, 이번 주 월요일이죠. 마이너스 5%, 화요일 날 마이너스 2%, 수요일 날 마이너스 2%, 오늘은 마이너스 4%. 계속해서 떨어지죠. 이거는 그냥 그 뭐라고 하면 되냐면 제가 그런 비유를 많이 들거든요. 나무젓가락 이렇게 부러뜨려 보셨죠? 나무젓가락. 네. 나무젓가락 부러진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부러진 나무젓가락을 다시 붙일 수 있습니까? 버리죠. 못 쓰죠, 그죠? 네. 못 쓴다는 표현이 낫겠다, 그죠? 못 쓰잖아요. 그걸 어떻게 써요? 응? 이런 차트가 나오면 나무젓가락 부러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못 쓰는 차트가 나왔어요. 네. 뭐 아주 좋은 호재가 나와서 반등이 세게 나와주면 모를까, 그런 게 빠른 시간 안에 나오지 않는다면 굉장히 불편한 상황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장중에 최저가가 99만 7천 원. 그래서 고점에 매수한 사람들이 이제 30% 손실이 넘어서서 40%대 손실로 들어갈 겁니다. 조금 더 빠지면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전저점이 여기인데, 직전 저점이 여기죠. 여기를 깼습니다. 네. 내일도 지켜봐야 돼요. 100만 원을 어떻게 확실하게 깨는지. 종가 기준으로는 100만 6천 원에서 끝났습니다. 내일 한번 보자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막 낙폭과대라고 해서 막 잡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네. 요즘에 2차전지 내려오면은 막 산다고 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참고해서 지혜롭게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에코프로 BM도 이제 다 내려갔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3% 빠졌고, 금양 이런 것도 마이너스 2%, LNF도 마이너스 거의 4%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계속 떨어져요. 네. 모양새가 안 좋죠. 네. 그래서 2차전지가 오늘 좀 이제 많이 떨어져서 코스닥 지수가 하락하는 거니까, 코스닥 지수가 그러면 조금 하락한 게 괜찮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뭐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또 올라가면 여러분들 연말까지 돈 못 벌어요. 연말이라고 해봤자 3개월 남았잖아요. 지금 9월달이니까 3개월 뒤에 12월달이잖아요. 네. 지금 이게 또 올라가잖아요, 2차전지가. 그러면 우리 돈 못 벌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2차전지는 떨어져야, 그리고 뭐 안 올라가야 우리가 좋은 겁니다. 2차전지 많이 물려있는 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분들이 2차전지 가지고 막 뭐 이렇게 뭐 할 때 우리는 2차전지 안 들고 그냥 구경했거든요. 뭐 구경만 했습니까? 돈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들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2차전지로 가는 바람에 우리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즐길 차례죠, 맞죠? 네. 2차전지가 올라가는 건 좋은 게 아니니까 2차전지가 떨어져서 코스닥 지수가 빠지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면 된다 안 된다? 네,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오늘 여기 이제 뉴스를 보는 시간과 수익률을 반비례해야 한다. 이제 요거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시간에 급등한 여기 비료주들, 사료주 한번 쭉 체크해드리고요. 뭐 시간이 나면 다른 종목들도 쭉 이제 체크를 해드릴게요. 일단 이제 최근에 얘기를 많이 해드렸지만 이제 9월 위기설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최근에 국제유가가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뉴스 보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셔라. 미국이 금리 더 이상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설령 한 번 더 올린다고 해도 뭐 한 번 올릴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0.25%. 근데 올린다고 해도 더 이상은 못할 거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해드렸죠. 올리면 올리는 거고 아니면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셔라. 그리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분명히 안 좋은 뉴스가 또 나올 거다. 그러니까 그것도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네. 9월 위기설에 대해서 한 번 더 짧게 핵심만 딱 짚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9월 위기설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9월 달에 별일 없이 넘어가죠? 그러면 10월 달에 또 10월 위기설이 나와요. 10월을 또 이겨내시잖아요? 11월 위기설이 나오고요. 네. 11월 위기설을 넘기면 12월 연초에 주식시장 안 좋다, 뭐 상저하고, 그러니까 상반기 때는 낮고 하반기 때 오른다. 작년 연말에 그랬잖아요. 작년 연말에 뭐라 그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문가 뭐 이런 거 떠나서 다 그랬어요. 주식은 하반기 때 사라고. 썩을 놈들 진짜 다 그랬다니까. 그때 증권사고 뭐고 기자들이고 뭐고 다 그랬어요. 개인들도 그랬고.
여기서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주식은 하반기 때나 사라고. 상반기 때 이만큼 올랐어요. 이만큼. 이거 어떻게 할 건데, 그죠? 네. 다 속았죠, 그죠? 근데 연말마다 항상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9월 위기설 때문에 힘들어하시면요, 그분들은 10월 달에 힘들 거고, 위기가 오든 안 오든 계속 힘들어지세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 너무 마음을 쓰지 마시라니까. 에너지를 아껴야죠. 근데 요즘에 이제 국제유가가 자꾸 조금씩 올라가니까 이제 또 되게 힘들어하시죠.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고 주유소 갔더니 기름값이 막 올라서 이러다가 진짜 미국이 금리 또 올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환율까지 오르고, 야, 그러면 이거 우리나라 경제도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이 생각하시죠? 네. 내가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보여드린 게 있는데, 잘 보세요. 이것도 지금 짧게 딱 팩트만 짚어서 얘기할게요. 자, 이 차트를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거는 무방에서 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이거는 회원들 전용으로 하는 얘기니까 그냥 대충 듣고 에이 이러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국제 유가를 보면 최근에 이렇게 올라가죠. 네, 그래서 뭐 연중 최고치다 막 그러는데 맞긴 맞아요. 87달러에 끝났는데 연중 최고치는 맞아요. 올해 최고치가 여기였으니까. 그렇죠? 네, 여기서 살짝 더 올라간 거거든요. 작년에 비하면 많이 싼 거고 아직도. 그렇죠? 네. 근데 자, 그러니까 기름 국제유가가 자꾸 올라가니까 뉴스에서 뭐라 그래요? 국제유가가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이 또 이제 안 잡힐 거고,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면 미국이 금리를 또 올릴 거고, 금리 인상을 또 하면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내려앉아서 안 그래도 지금도 힘든데 더 힘들어질 것이다. 그런 소리만 계속하죠. 썩을 놈들 진짜. 욕 나와요. 욕 나온다니까. 맨날 그냥 그 소리예요. 앵무새 같아, 앵무새. 제가 저희 집에 앵무새를 키우거든요. 2마리. 얘네들이 말을 하긴 하는데 안녕밖에 못해요. 조그만 앵무새라서 말은 잘 못하는데, 네, 안녕이라는 말밖에 못해요. 그거라도 어디에요, 그죠? 네. 귀여워요. 근데 아무튼 그냥 그런 거 같아요. 앵무새 같아요, 그냥. 네.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데, 자, 잘 보세요. 이 국제유가가 많이 올라갈 때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2002년 3년부터 쭉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여기 금융위기 터졌을 때 국제유가가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만큼 올라갔죠. 그러니까 지금 그 앵무새처럼 막 그렇게 얘기하는 언론들 말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주식시장을 반드시 폭락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국제유가 흐름이거든요. 자, 폭락한다는 거잖아요. 네? 기름이 비싸서. 근데 이 당시에 미국의 다우 지수, 나스닥 지수 어땠는 줄 아세요? 동일한 시기인데요. 그때 나스닥 지수 이만큼 올랐고요. 국제유가 올라올 때 이 당시에 국제유가가 140달러까지 갔습니다. 140달러. 근데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국제유가가 또 세게 반등 나왔죠. 그때 주식시장 엄청나게 갔어요. 여러분들 이럴 때 아마존 같은 거 사셨으면 정말 대박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국제유가가 폭락했다가 2016년부터 또 올라갔거든요. 그때 증시 이만큼 갔어요. 그 다음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국제유가 엄청나게 올랐죠. 그때 나스닥 이만큼 갔어요. 최근에 국제유가 오르죠. 올라가니까 또 뭐라고 그래요? 막 안 좋은 소리 하죠. 간단해요. 다우지수, 나스닥지수 올라가면 우리나라도 같이 따라가잖아요. 네. 다우지수하고 특히 다우지수는요, 나스닥지수 마찬가지고 S&P 500지수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3대 지수와 국제유가의 방향성은 동일해요. 이 얘기가 뭐냐?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증시도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네. 옛날에 뭐 오일 쇼크나 그럴 때 좀 달랐겠죠. 근데 지금 오일 쇼크는 아니거든요. 국제유가 80달러 됐는데 무슨 오일 쇼크예요. 국제유가 또 100달러 넘어가면 어떡하냐 막 그러죠. 노무현 대통령 퇴임하고 이명박 대통령 됐을 때 그때 국제유가 146달러였어요. 여기 110달러였고, 우리가 최근에 굉장히 기름을 싸게 쓰고 있던 거예요. 속지 마시라고요. 불안해하지 마시라고요. 뉴스를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수익률이
증가해야 되는데 뉴스를 보는 시간이 길면 수익률이 자꾸 반비례해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정리할게요. 네. 국제유가와 미국 3대 지수의 방향성은 동일합니다. 즉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지수가 올라가서 증시가 올라가서 국제유가가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는 국제유가거든요. 네. 원자재니까. 원자재가 올라가면 특히 유가가 올라가면 증시도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아셨죠? 그러니까 자꾸 저기 국제유가 뭐 그런 뉴스 그만 보시고. 네. 환율 얘기는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이 조금씩 오르긴 하는데 그 누구죠? 미국 저 일본 엔화가 자꾸 올라가서 그래요. 일본 엔화가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는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네, 엔화가 좀 올라간단 말이에요, 조금씩.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도 조금 올라가는 거고 중국 위안화도 이제 뭐 내부 사정이 있긴 하지만 그쪽도 살짝 올라가요. 그리고 저기 뭐예요? IMF에서 어젠가 엊그제 뭐 저 기사 나왔을걸요? 네. 우리나라 무슨 외환위기나 무슨 경제 위기 올 가능성 없다고.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 건 확실히 맞지만 위기는 아니라고 대놓고 얘기했어요. IMF가 뭐 하는데요? 뭐 문제 생기면 구제금융 해주는 데잖아요. 네. 거기에서 우리나라 딱 평가하고 위기 올 적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믿으셔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각종 위기설 이런 거 뉴스를 자꾸 보시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점점 힘들어진다. 수익이 아니라 거꾸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식 투자는 마라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빨리 뭐 신기록 세우고 그런 거 없어요. 신기록이 아니라 마라톤이니까 우리가 무슨 저기 이봉주 선수처럼 무슨 올림픽 나갈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마추어건 뭐 프로건 간에 마라톤은 중요한 게 뭐예요? 그냥 완주하는 거예요. 네, 완주하려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호흡 조절, 페이스 조절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뭐죠? 지구력이에요. 지치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완주가 목표니까, 그죠? 네. 주식을 하다 저기 마라톤 하다 보면 힘든 오르막이 나올 때도 있고, 그죠? 경치 좋은 평지가 나올 때도 있고, 아니 약간 내리막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호흡 조절하면서 지구력 쌓는 거예요. 네. 완주가 목표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려면 자꾸 뉴스 보는 시간을 늘리지 마시고 줄이세요. 아 저는 뉴스 안 보고 유튜브 봐요. 그거나 유튜브 좀 그만 보세요. 네? 그만 보시라. 지식이 많으면 망한다 그러잖아요. 응? 지식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응? 그런 것들 조절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20-30분 또 금방 가요. 벌써 방송 시작한 지 한 20분 됐거든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종목 얘기로 넘어가죠. 오늘 이제 방송 제목이 너무 철학적이었나 봐요. 네. 평상시보다 뭐 진짜 무슨 스포츠 경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평상시보다 유튜브 쪽 시청자 수가 적어요. 확실히 적네. 오늘 뭐 근데 뭐 경기 있어요? 그런 거 없나요? 네. 저는 스포츠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개인적으로 운동하는 건 좋아하는데 뭐 스포츠 이렇게 뭐 즐겨보는 건 없어서 네. 저는 골프도 잘 몰라요. 골프 선수 후원한 적은 있는데 어린 골프 선수 네. 지금 이제 국가대표 저기 준비한다고 하는데 그런 후원은 해봤는데 네. 골프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자 일단 이제 오늘 장중에 이제 급등한 테마주들이나 종목들 그리고 시간에서 급등한 종목들 갖고 쭉 얘기를 해보죠. 천천히 얘기를 해보죠. 여기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잘 들리시죠? 네, 체크 한번 더 해주시고 네. 네네. 자 오대진님 어서오세요. 오랜만에 뵙는 거. 네. 자 일단은 이제 오늘 장중에 로봇 관련주들이 꽤 움직였거든요. 로봇 관련주들이 꽤 움직였고 종목은 안 볼게요. 로봇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고 로봇은 이제 레인보 로보틱스가 신고가 나면서 이제 다른 종목들을 이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레인보 로보틱스, 뭐 스맥 이런 것들이 이제 선두주자로 이제 올라온 종목들이고 그 뒤에 이제 뭐 유진로봇, 휴림로봇
기타 등등등 여러 가지 로봇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얘기했나요? 그제 얘기했나요? 트렌드가 이제 지능형 로봇도 있지만 뭐가 간다고요? 네, 저기 뭐야 협동 로봇 이런 쪽도 가고 있고, 그리고 종목 이거는 뭐죠? 원래 로봇주가 아니었는데 로봇주로 변신하는 게 있죠. 어제 말씀드렸던 푸른 기술 있죠. 원래는 철도주였는데 로봇 관련주로 바뀌었죠.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작년하고 올해 이런저런 이유로 투에 나오고 못 갔던 종목들 있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이 재료를 바꿔서 올라오는 게 꽤 있을 거예요. 푸른 기술은 10년 넘게 대북주 중에서 철도주의 대장 중에 대장이었는데 지금 북한 철도랑 해서 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료를 바꿔서 올리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다고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이거는 도저히 이제 안 가겠다 싶었는데 튀어 올라오는 게 반드시 있을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동은 이제 뭐 하는 회사냐면 농기계죠. 어젠가? 아니다, 여기 상한가 나왔을 때 얘기했잖아요, 그죠? 옛날 경운기, 그죠? 네. 그거 만드는 회사였는데 지금은 뭐 이런 장에 시원시원하게 가죠. 이것도 상한가 나오기 전에 보시면 이거 뭐 되겠나 싶죠. 이게 어딜 봐서, 그죠? 상한가 나오게 생긴 차트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 그죠? 3개월 동안 아무것도 없죠. 횡했다고요. 아이고야, 이거 그죠? 이거 들고 있는 분들도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죠? 근데 갑자기 변신하는 거예요. 뭘로? 못 보던, 오랜만에, 그죠? 오랜만에 못 보던 거래량이 딱 들어오면서 상한가 쳐요. 뭘로 가요? 로봇. 그러더니 계속 돈 들어와서 계속 올려요. 그러더니 52주 신고가 뿐만 아니라 작년 고점까지 갱신해버렸어요. 아주 좋아요. 그래서 사상 최고가 냈어요. 옛날에 경운기 팔아갖고 돈을 많이 벌었겠죠. 최근에는 이제 트랙터, 미국의 소형 트랙터 많이 팔아서 돈 많이 벌었고, 지금은요 역대급 거래량이 터지면서 로봇으로 갑니다. 이게 가니까 대동기어, 대동금속도 따라가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업종이 이게 아니었는데 바뀌어서 가는 게 많아요. 네,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신호예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다. 네.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좋은 수익들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걸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대동 이런 게 농기계에서 아니면 철도지에서 바뀌는 게 있고요. 이런 것들을 주목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후발주자들이 또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올라간 것 중에 흥구석 이런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지금 어쨌든 고유가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제 막 언론에서 떠드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고유가 막 이런 얘기 하면서 막 언론에서 막 저렇게 정신없게 하는데 속지 마라. 국제유가하고 증시는 방향성이 똑같다 이런 얘기 하죠. 근데 항상 그렇잖아요. 그러나 테마주는 간다. 테마주는 간다. 저번에도 그 얘기했잖아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정치인들 저러는 거 하루 이틀 보느냐. 본인이 원하시면은 수산물 먹지 말고 괜찮으면 드셔라. 너무 그것 때문에 또 증시 조정할까봐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테마주는 갈 거다. 그런 얘기 항상 하죠, 그죠? 네. 보세요. 그때 테마주 최근에 누구예요? 원전 오염수 뭐 제로 소멸됐다고 막 사람들 집어 던지는데 소멸됐던가요? 더 올라갔지? 그렇죠? 네, 그래서 더 올라갔어요. 네.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막 그런 얘기를 이 저녁 방송 때 왜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니까. 걱정한다는 얘기는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테마주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는 거예요. 그게 긍정적인 이제 테마주건 부정적인 생각으로 올라가는 테마주건 간에 여러분들이 신경 쓰고 있다는 거는 그게 이슈화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제 입에서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그 얘기는 이슈화가 된 거니까 테마주는 가는 게 맞죠. 그게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좋은 긍정적인 테마주건 부정적인 테마주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유가 수혜주도 아까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기름값 막 이러지만 가잖아요. 저희 단톡방에도 오늘 고유가 수혜주 하나 냈어요. 오늘 냈다고. 근데 오늘의 우두머리는 누구였느냐? 흥구석유. 흥구석유는 우두머리 역할을 최근에 못했었어요. 근데 낙폭과대가 워낙 심하니까 요번에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원래 우두머리 역할을 많이 했던 게 중앙 에너비스예요. 작년에 그 푸틴 아저씨가 이제 우크라이나 쳐들어가가지고 막 시끄러웠잖아요, 그죠? 네, 그때 중앙 에너비스가 막 날라댕겼거든요. 근데 어제하고 오늘은 요거보다 흥구소기가 더 셌어요. 왜냐면 중앙 에너비스는 요번에 별로 빠진 게 없거든요. 2차 전지 때문에 그때 좀 빠지긴 했지만 바로 회복이 됐거든요. 별로 빠진 게 없죠. 근데 흥구석유는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더 세게 올라온 걸 수도 있어요. 돈도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국석유 이런 것들도 들었다 놨다 하죠. 네. 이런 것들이 좀 움직였는데 최근에 말씀드렸던 그런 패턴이죠. 낙폭과대가 심했는데 뭐 뉴스 뭐예요? 그러니까 뭐 올라갈 만한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면 재료가 나오면 바로 올리는 거예요. 이게 언뜻 봐서는 어제 끝난 것 같잖아요. 어제 양봉 나오다가 실패해가지고 윗골이 길게 달린 운봉도 크잖아요. 거래도 있고. 그러면 이런 거 나오면 그 다음날 재료 소멸됐네. 뉴스 나왔으니까 재료가 소멸돼서 끝났네라고 생각하시죠? 개미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개미들이 맨날 뒤통수를 맞는 거예요. 올라가잖아요. 어제보다 거래량이 2배 늘어나면서 올리죠? 끝났을까요? 글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기름값 올라가는 거 가지고 언론에서 계속 뉴스 내보내가지고 개미들 되게 괴롭힐 것 같거든요. 왜 괴롭힐까요? 정신 사납게 해야지 주식을 던질 거 아니에요. 정신 사납게 해야지. 그 주식을 막 던지고 막 버리면 증권사는 손해 볼 것 같죠. 천만에요. 개인들이 맨날 주식을 들고 가면 어떡해요. 거래 뭐 손절을 하든 상따를 하든 자꾸 거래를 해야지 증권사도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증권사에서도 이제 리포트 그렇게 내는 거예요. 자꾸 사고 팔게 하려고. 아시잖아요. 모르셨어요? 아셔야 돼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이 바닥이 원래 그래요. 다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하는 얘기가 뭐예요? 흔들리지 말라 이거예요. 흔들리지 말라. 자, 근데 이런 것들도 움직였죠. 이런 게 움직이고 이제 그랬는데 한동훈 테마주는 오늘 저기 오파스넷 또 떨어졌죠. 살짝, 그죠? 네. 끝났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끝난 것 같은 느낌이 이제 확 들긴 하죠.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그 다음에 한동훈 테마주는 얘기하기가 좀, 왜냐면 저희 방에서 또 살 게 있어서 저희는 오늘 같은 날도 한동훈 테마주에서 수익 낸 게 있어요. 종목은 알려드릴 수는 없고. 근데 지금 태양금속이 많이 빠졌죠. 마이너스 8%. 이게 마이너스 8% 빠지니까 비지캡 이런 거 마이너스 7%. 장중에 더 빠졌어요. 뭐 그래요. 빠지는데 태양금속 구방 어제 급등했었는데 오늘 마이너스 8%짜리 나오죠. 이런 거 나오면 끝났다라고 막 단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니요, 안 끝났어요. 왜냐면 태양금속이 끝난 게 아니거든. 근데 사지 마세요. 또 전문가가 이런 얘기하면은 다음날 바로 사시더라고요. 특히 무방형들. 네. 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후발주자로 이제 더 바뀔 거예요. 태양금속은 한동훈 테마주의 원래 선발주자가 아니었어요. 항상 오파스넷이 했었죠. 근데 오파스넷이 잘 보시라니까요. 오파스넷이 올라가다가 올라가다가 상승을 멈춘 게 며칠인 줄 아세요? 8월 23일이에요. 고점은 8월 25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이날이잖아요. 8월 23일 날 18% 올라가다가 말았죠. 실제 고점은 여기라고. 언제? 여기 8월 23일이죠. 계산해 보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딱 몇 프로? 100%, 2배 올라왔어요. 그리고 옆으로 돌다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날이 며칠이죠? 8월 23일이잖아요, 이게. 8월 23일 날 누가 튀어 올라왔냐면 태양금속이에요. 태양금속이 상한가 나오면서 치고 올라오죠? 박스권 뚫어버리고, 박스권이 뭐였냐면 여기였잖아요. 이 박스권을 뚫고 올라온 날이 며칠이다? 8월 23일이에요. 그럼 뭐예요? 바뀐 거예요, 그날부터. 오파스넷은 옆으로 슬슬 돌다가 떨어졌고, 이 친구는 슬슬 그냥 쭉 올려버린 거예요. 오파스넷이 더 떨어지니까 더 올라온 거예요. 근데 여기도 지금 얼마 올라왔어요? 네, 2배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음봉 하나 나오죠. 그러면 이제 개주라니까, 개주 달리기.
바톤을 또 이제 누가 이제 들고요 뛸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희 방에서 최근에 원래 여기 한동안 테마주 올라오면 다 팔아버리잖아요. 급동류야? 저 여기서 팔아버렸어요. 응? 나와입이 올라오니까 다 팔아버렸고, 응? 여기서 다 팔아버렸고, 아까 누구요 저기? 오파스네 또 저기 단톡방 추천주예요. 여기서 샀는데 자꾸 팔으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 회원들한테, 단톡방 회원들한테. 그리고 태양금속 마지막 매수가 여기였고 올라올 때 싹 정리했어요. 지금은 없고. 그래서 자꾸 뭘 사요? 그 다음 걸 사네. 후발주자를. 그러고 있다니까. 이쪽은 한 종목을 잡아서 끝까지 가져가려고 하시면 안 돼요. 요즘에 대선주는 그렇게 하면은 돈을 못 벌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또 몇 달 지나 보면 이거 이 종목 사가지고 몇 달 들고 있었더니 뭐 200% 300% 수익 날 수 있었겠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결과물을 보고 하는 얘기고 지금 당장 편안하게 내가 수익 난 거를 잘 챙기면서 그거를 이제 또 굴리고 눈사람 굴리듯이 눈사람 만들 때 눈을 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적당히 수익 내고 다음 종목으로 적당히 수익 내고 또 다음 종목으로 이렇게 가는 게 훨씬 편해요. 중장기로 가져가시기에는 힘드실 거예요. 왜? 뭐 9월 위기설, 뭐 국제유가 급등, 환율 급등, 금리 또 올리는 거 아니야? 중국 부동산 망한다 그러지, 우리나라도 망한다 그러지. 여러분들 마음 불안해서 들고 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만 힘들겠냐고. 다 힘들지 심리가. 그럴 때는 중장기로 들고 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네. 적당히 수익 내고 자꾸 반복해서 굴리는 게 가장 현명한 거예요 지금. 네. 전문가 입장에서는요 그냥 종목 추천하고 야 가져가세요. 네. 그게 제일 편하죠. 왜? 종목 추천 더 이상 안 해도 되고 그냥 맨날 똑같은 종목 얘기만 해주면 되고 전문가는 그게 제일 편해요. 종목 수가 적으면 전문가가 편할 것 같으세요? 전문가 힘들 것 같으세요? 천만에요. 몇 개만 얘기하면 되는데 뭐가 힘들어요? 종목이 상대적으로 많으면 더 힘들죠. 왜 그러겠어요? 설명을 다 해드려야 되고 또 그때그때마다 팔면은 또 딴 걸로 바꿔야 되고 항상 엉덩이 붙이고 있어야 되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아무튼 태양금속이 이제 5% 땅으로 바뀌었죠. 5%이 이제 투자주의 이제 걸렸거든요. 오늘은 투자 경고 예고였고. 그러면 이거 첫 번째 나온 음봉이기 때문에 이게 끝났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5%넷이 태양금속한테 바톤을 넘겨준 것처럼 다른 게 이제 받을 수 있어요. 막 돌아간다니까요. 수익 난 건 잘 챙기면서 자꾸 후발주자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실제로 지금 요게 고점을 찍은 거는 9월 6일이 아니라 언제예요? 9월 5일. 실제 거래가 터진 거는 엊그제니까 9월 5일이잖아요. 그럼 9월 5일부터 올라오는 게 누가 있을까? 비지캣? 이거 아니에요 혹시? 급동류와 갑자기 5일, 6일날 자꾸 올라오죠? 네? 부방? 9월 6일날 그죠? 네. 전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걸 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이거 다음 거를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이해되신 분들은 7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네. 번호 안 찍게 해드리고 싶은데 요거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오늘 진짜 평소보다 많이 적은데요. 네. 다들 어디 가셨지? 네. 방송 제목이 너무 철학적이었나요? 다음에는 이런 제목 쓰지 말아야 되겠다, 그죠? 네. 오늘 제목이 너무 철학적이었나 봐요. 저에게는 뭐 잠깐만 하고 테마주 얘기 많이 하려고 준비한 건데, 그죠? 네. 네네. 자, 이제 얘기를 계속 이어가죠. 네. 벌써 45분이다, 그죠? 네. 시간 참 금방. 그 다음에 이제 남은 10여 분 동안은 이제 저길 보죠. 네, 시간에 의해서 급등한 비료주지? 비료주가 제일 많이 갔죠. 사료주도 있어요. 일단은 시간에 의해서 지금 요 비료주들이 상한가를 많이 갔는데 남해화학이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시죠? 차트를 띄워놓고 봅시다. 이 종목들도 최근에 당연히 많이 빠졌었겠죠, 그죠? 남해화학 차트 꼬라지 보세요. 제가 오죽하면 이런 단어 잘 안 쓰려고 그러는데 오죽하면 꼬라지라고 그러겠어요.
아유 그냥 투면한 거 없어. 상한가 나왔죠? 경로 녹아 내렸어요. 2차 전지 때문에. 응? 시간의 상한가 조비 상한가 누보도 상한가 효성 OMB도 차트다 이래요. 네. KG 케미칼 상한가 직전에 끝났죠. 이 친구도 상한가라고 봐야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효성 OMB 미래생명자원 사료죠. 사료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농업 관련주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한일사료도 있고요. 유니온 있죠. 유니온이 이게 21년도에 그 뭡니까 21년도에 요소수 그 사태 터졌을 때 그때 이게 대장이었어요. 유니온 머티리얼. 시간에서 오는 거고. 밑에 보면 쭉 더 있어. 카프로도 그렇지. 이게 지금 관리 종목인가? 넘어가고. 네. 태경 BK도 그거랑 해당이 되죠. 고려산업, 사료, 우선 함수소리 뭐 3%씩 올라온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이 우두머리는 누구냐? 이제 비료거든요. 비료주인데 잠깐만요. 자, 왜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중국 정부가 비료업체에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했답니다. 요소가 왜 중요하냐면 비료의 핵심 원료입니다. 비료. 식물이 먹는 게 비료잖아요. 비료의 3대 그 요소는 질소, 인산, 가리. 가리가 칼륨인데 NPK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질소 비료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질소 비료가 없으면 식물이 잘 안 커요. 근데 질소 비료의 원료가 요소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삼성정밀화학, 이름 바꿨지만 회사 롯데에 팔았죠. 옛날에 삼성정밀화학이 요소를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서 그 생산했었거든요. 그리고 남해화학도 했었고. 남해화학이 비료업계에서는 삼성전자급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커요. 남해화학이 대조준 농협이고. 근데 그 이게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안 만들어요 지금. 응? 안 만든다고. 중국에서 이제 수입을 많이 하거든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요게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주고 있지는 않는데 읽어드릴게요. 짧으니까. 중국 정부가 자국 내 비료업체에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0일 보도했대요. 이 매체는 관련 사정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중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중국 대형 비료 제조업체 일부가 이달 초부터 신규 수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장저우에 있는 상품거래소에서 요소 선물 가격은 6월 중순부터 7월 말 사이 50% 급등한 이래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눈치를 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현지 선물 거래 전문가들은 중국 내 재고가 감소하고 수출이 늘어난 탓에 가격이 상승한 것이라고 설명한다고 덧붙였다. 근데 아무튼 이제 그 중국이 세계 최대 요소 생산국이어서 수출 중단은 세계 곳곳의 요소와 요소수 등 관련 상품의 부족 현상이나 가격 상승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산 요소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인도, 한국, 미얀마, 호주. 중국 상무부는 이러한 보도와 관련해 즉각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국은 21년도에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요소와 요소수 품귀 현상을 겪은 바 있다. 자, 언제라고요? 21년 11월쯤인가? 네, 추울 때였거든요. 차트 보여드릴게요. 그 당시에 이제 비료주 조비 봅시다. 남해화학을 볼까? 그때 남해화학에서 실제로 막 비료 딴 데서 구역을 막 그랬어요. 자, 2021년 11월 달쯤에 거래가 확 솟구친 게 보이시죠? 여기였어. 참고하시고요. 여기였어. 그렇죠? 순간적으로 새 올라왔죠. 난리 났을 때.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조비.
조비는 그때 요 정도. 요걸로 끝났어요. 그때랑 똑같을 수도 있지만 안 똑같을 수도 있겠죠. 경농. 그 당시에 경농은 얼만큼이었을까요? 네, 요 정도였어요. 이게 다였어요. 이게 다였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이따랑 똑같을 것 같다? 아니요. 네. 그 당시에 우두머리는 유니온 머티리얼이 훨씬 많이 왔어요. 그 당시에 우리 방 보유 종목이어서 기억을 하는데 유니온이 그때 상한가 나왔어요. 네. 상한가 나왔고 유니온 머티리얼 자, 여기죠. 21년 11월 상한가 가다 말았어요. 대장이 유니온이었던 거죠. 남해하고 어떻게? 근데 그 당시에는 증시 상황이 어땠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때 왜 안 좋았냐면 그 주린이들이 많이 물린 시기가 21년 8월에서 9월 사이에 많이 물려 있었고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에 많이 물려 있었냐? 대선주요. 왜냐면 선거가 몇 달 안 남았었을 테니까. 근데 그때 요즘에도 뭐 시끄럽긴 하지만 화천대유 대장동 그다음 윤석열 후보 쪽에서도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고, 그 이준석이라는 인간이 맨날 그 당내 분란 일으켜서 윤석열 테마주 못 가게 하는데 1등 공신이었죠.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왜냐면 대선주들이 막 폭락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되게 혼란스러웠잖아요. 네거티브 공방 너무 심했고요, 그죠? 그때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어요. 주린이들이 조종이라는 거를 처음 맞았거든요. 21년 한 7, 8월 달까지는 다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8월 이후부터 하락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 주린이들이 뭘 알았겠냐고요. 조정 천만 난 거지. 그러니까 거의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증시 상황이 되게 안 좋았어요. 분위기가 그때 위메이드나 그런 게임주나 좀 같이 대부분 못 가고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었어요. 이해가시죠? 그때였다고. 그래서 제대로 못 올라오고 떨어졌어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이게 어떨 거냐 이거죠. 일단은 이제 확실한 거는 내일 아침에 이 비료주들 시초가를 봐야 돼요. 시초가를 봐야 되는데 지금도 이제 그때처럼 분위기가 똑같다 그러면 아침에 시초가는 10% 상한가 갔으니까 10%까지 시초가를 띄운 다음에 그대로 운봉 맞을 수도 있어요. 그쵸? 운봉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말이죠. 좀 기대가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어제도 얘기해 드렸잖아요. 최근에 이제 급등 나오는 종목들 패턴을 잘 보셔라 그러면서 가장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죠? 바닥을 잡았었는데 7월달에 6, 7월달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폭등하면서 급락한 종목들, 낙폭과대가 심한 종목들, 힘 쫙 빠진 종목들이 많다고 그랬죠. 그 종목들이 무슨 얘기만 나오면 바로 확 올린다고. 어제 그런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그죠? 확 그냥 감아 올린다고. 그래서 구덩이 판 걸 다 메꿔버린다고. 어제 스맥 이런 것도 슥 떨어지다가 순간적으로 막 감아 올린다고. 나이백 이런 거 막 떨어지다가 확 감아 올리지 않냐고 지금. 올릭스 여기가 바닥을 잡았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어때요? 호재 나오니까 그냥 감아 올려요. 그냥 일단 빨리빨리 올려. 대화제약 투매나왔다가 바로 올려버리잖아요. 요게 요즘에 가장 유행하는 패턴이라니까요. 그러면 이제 다시 보세요. 아까 남해와 차트 꼬리 말도 아니죠. 여기에서 급등이 잘 나와요. 이 친구가 내일 만약에 상한가를 가준다면 어디일까요? 9,500원쯤입니다. 대충 9,500원쯤 여기에요. 그 다음날 하루만 더 추가 급등해주면 엄청나게 올라오는 거죠. 회복 다 하는 거죠. 조비 아이고야 이게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다고 이게 이렇게 해놨잖아요. 2차전지 때문에 이만큼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도 내일 만약에 상한가 가준다면 17,000원 여기까지 추가 상승 나와주면 여기 그러면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는 이거 가겠어 이게 맞는데 요즘에 이런 이제 차트들이 많으니까 주목하시라고. 경농은 한번 들었다 놨죠. 다시 만약에 이 친구도 상한가를 예쁘게 가주면 여기 추가 상승 나오면 여기
그러면 작년 고점까지 가는 거죠. 요즘 이런 게 잘 나오니까. 잘 보시라고. 그 중국이 우리나라를 괴롭히려고 지금 저짓거리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면 중단도 아니고 일부 업체의 중단을 지시했다잖아요. 그러니까 건드리는 거예요. 저런 게 저런 식으로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끼리 정치인들끼리 싸운다고요. 아, 중국이랑 불편한 관계를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중국한테 숙여야 된다. 사대주의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고, 아니다. 중국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더 세게 나가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국민들도 또 나눠서 또 싸우겠죠. 맨날 분란 일으키고 싸우게 만드는 게 공산당의 전형적인 수법이거든요. 제가 공산당을 그래서 그렇게 싫어하잖아요. 그걸로 건드리는 것 같긴 해요. 건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나 보고 나서 이제 하거든요. 21년도에도 그랬어요. 21년도에 중국이 전날리 찍었을 때 그때 정부는 친중 성향이었으니까 맞죠? 중국한테 뭐라 말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2년 전에 이걸 당해봤기 때문에 그 준비를 좀 해놨을 거예요. 아까 그 기사 나왔지만 6월달하고 7월달에 요소수 중국에 있는 그 상품거래소에서 요소 가격이 급등락했다 그랬죠, 그죠? 정부 관계자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2년 전에 이제 그걸 겪었기 때문에 요소수 관련해 갖고 무슨 루트를 뚫어놨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때 요소수 한 통 구한다고 미국에서 직구했다니까요. 3만 5천 원인가 4만 원 가까이 주고. 그 만 원도 안 하는 거. 네. 저도 그때 한 통 사놨어요. 네. 그때 정부가 해결을 못할까봐. 근데 뭐 시간 지나서 어떻게 되긴 됐는데. 아무튼 제가 또 드리고 싶은 얘기는 불안해하지는 마세요. 네.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는데 테마주는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시는 분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꽤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이어서 또 이제 정치인들이 또 저걸 이용하겠죠. 중국한테 함부로 하면 우리가 안 된다 이러면 그래서 싸우겠죠. 그럼 또 이제 시끄럽게 하겠죠. 또 정치인들 잘하는 게 선동이니까. 그러면 테마주 갈까요 안 갈까요? 갈 가능성이 없다 이거죠. 근데 갈지 안 갈지는 내일 아침에 일단 시초가 확인해야 되고 2, 3일 더 지켜보면 됩니다. 그러면 최근에 그 원전 오염수라든지 아니면 초전도체 있죠. 초전도체 이런 것처럼 이제 급등락했던 종목들 딱 비교해서 보면 패턴 나와요. 그쪽 관련해서 최근에 뭐 사료주나 비료주나 농업 관련주 들어 계신 분들 앞으로 제 방송 잘 들으세요. 아셨죠? 제가 이제 저희도 이쪽에 많이 사놨어요. 네, 저희도 많이 사놓은 게 있어서 우리 회원들 저기 얘기 많이 해드려야 돼. 네. 그 다음에 이제 시간 거의 다 끝났는데 공지사항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아까 저희 문자반 회원이 안 그래도 한 명 이제 물어보시던데 요즘에 그 한동훈 씨 테마주를 자꾸 추천을 하잖아요, 그죠? 추천할 때 그 한동훈이라고 안 하고 한동훈이라고 안 쓰고 한동훈이라고 해서 제가 내보내거든요. 이낙연 씨 테마주 추천할 때는 이 낙연이 아니라 이닉연이라고 해서 보내요. 김동현 씨는 김동언으로 보낼 때도 있고. 최근에 이제 이분 걸 많이 추천하니까 왜 이렇게 하느냐, 일부러 오타를 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이제 그대로 쓰잖아요. 한동훈 수혜주, 한동훈 관련주, 이낙연 수혜주, 이낙연 관련주. 그러면 통신사에서 자동으로 스팸이 걸릴 때가 있어요. 스팸 처리. 특히 SK텔레콤. 그러니까 한 번 추천했는데 그 종목이 아침에 바로 상한가 갔거든요. 난리 났었어요. SK 그쪽 그분들 문자 못 받아가지고 난리 났다니까 그때. 그래서 회원들한테 이제 미리 얘기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아까 회원 한 분이 그러시더라니까. 한동훈은 또 다른 사람인가?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오해를 당연히 하실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이러고 있는 거니까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저기 오늘 추천하는 것도 한동훈 수혜주인데, 네, 아직 한 번도 제대로 안 간 한동훈 수혜주니까 열심히 매집을 해놓으세요. 많이 사는 뜻이 아니라 꼭 사놓으시라고. 아셨죠? 우리 회원분들. 네. 자, 아무튼 이제 오늘 제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 뒤에 김 실장님 이 방에서 오늘 저기 단타를 좀 열심히 잘 치시나봐요. 오늘도 보니까 제목이 단타의 신, 그죠? 네, 흥부석유
대동금속 이거 갖고 이제 오늘 급등주거든요. 하나는 이제 고유가 수혜주 대장이고 대동금속은 대동 그 로봇 후발주자인데 요거 갖고 수익 내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네. 저는 이제 시황이나 이런 것들 좀 크게 잡느라고 단타 얘기는 많이 못 해드리는데 단기 매매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방에서 어떻게 매매하는지 그 패턴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아, 요즘에 이렇게 하면은 수익이 나는구나. 도움이 되실 테니까 들어가서 많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밤도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네. 뉴스 많이 보지 마시고 네, 마음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